예,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가교육, 일산 울가교육 대표 손주령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진행을 도와주실 우리 김대철 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일산 올가 원장 김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올해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도 또 애들은 또 학년은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갑자기 뭐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애들은 가르쳐야 되고 네. 대학은 가야죠. 수능은 또 진행되고. 네, 수능은 12월 달에 또 보고요. 12월 3일 날 또 네. 수능도 보고. 아무튼 오늘은 그 현재 중3 학생들이 2021학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물론 일반고도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 뭐 영재가고 여러 학교들도 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여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그래 조심해. 예.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설명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국어 과목에 대해서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국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중학생이란 말입니다. 네. 그죠?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때 국어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많은 어머니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그 김대철 원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개념이자면 중학교 국어는 암기 과목. 암기. 네, 고등학교 국어는 이해 위주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국어라는 거는 사실 뭐 독해력이나 이해력, 사고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필기한 거 뭐 바탕으로 해서 그거 열심히 암기하면 돼요. 그 작품만 나오니까요. 뭐 외부 지문 같은 거 거의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알려줘요. 어떤 게 나올 건지. 그래서 그 프린트 그대로 다 주고 필기 다 해주고 뭐 나올 건지도 다 체크해주고 그러면 수업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외우면 암기하면 끝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김소월 작가님의 진달래꽃은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김소월 작가님의 진달래꽃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의 진달래꽃에서는 뭐 뻔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반어법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거의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어법 적어주고 이게 왜 반어법인지 설명짝 적어주실 거고 뭐 이별의 슬픔을 강조했다 끝. 이걸로 그러면 시험 문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국어는 만약에 교과서에 진달꽃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저기 백제에 있는 정읍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조선에 나와 있는 규원과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 진달래꽃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다룬 거의 모든 작품들을 한눈에 학생들이 쭉 꿰뚫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달래꽃 하나만 가르쳐 주죠. 하나만 가르쳐 주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이 저기 백제시부터 시작해서 현대 소설까지 이별의 슬픔을 다루고 있는 모든 작품들을 읽고 진달래꽃과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야지만. 네. 그거를 다 가르쳐 시대적 걸 다 얘기해 한국사가 되지 국어서로 하는 거. 네. 근데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선생님이 그거를 설명했다가는 수업 자체 진도를 못 나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학생은 그걸 다 알고 이게 왜 이 작품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건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왔는데 도대체 왜 백제시대의 정읍사라는 작품이 왜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지를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그거를 타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학생 스스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네. 이해 못하는 학생 어떻게 해요? 어떤 훈련이 덜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글을 안 읽는 거죠.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읽기 자체 많이 안 접해봤다 글을. 네, 읽기라는 행위 자체를 요새 아이들이 너무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현재 읽고 있는 이 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거는 근데 고등학생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초등학생이라던가 중학생 때 이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좀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네.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가 있죠. 네, 고등학교 때도 수행평가 있는. 네, 더 많습니다. 어떤 정도 차이가 혹시 다 가르쳐보셔서 아실까요? 요새는 많이 그래도 중학교 수행평가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업그레이드? 네, 전에 같으면은 중학교의 수행평가라는 건 두 가지 종류인데 거의 쪽지 시험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없어진 팀 프로젝트. 그 이제는 아예 없거든요. 팀 그렇죠. 프로젝트라는 게. 뭐 부모 찬스 쓰니까. 네, 부모 찬스 쓰고 막 PDF 예쁘게 만들고 아빠가 PDF 만들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PDF 만들고 그건 아예 없어졌고 지금의 중학교의 수행평가라는 건 거의 대부분 글쓰기로 바뀌었어요. 국어는 우선 다른 과목은 제가 사실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로 바뀌어서 예를 들자면 S모 중학교 이름 말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그죠. 후곡에 위치한 S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국어 수행평가만 4개를 봤는데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이 학교가. 왜냐하면 신문기사를 읽고 그 신문기사에 대한 자기 생각을 글자 수도 800자 이상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00자를 쓰든 3000자를 쓰든 상관이 없는 건데 현재 가장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써라. 중학교가? 네. 네. 그게 첫 번째 수행평가였고 두 번째는 책을 읽고 그 책과 현재의 사회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럼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것들을 고민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의 제한이 없었어요. 보통은 뭐 1000자 내외 혹은 800자 내외라고 하면은 10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써라 이런 뜻인데 그냥 그 학교는 S중학교는 800자 이상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담임이 말하기에도 2000자를 쓰든 3000자를 쓰든 상관이 없다.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게 옛날과는 다른 현재 중학교의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고등학교 수행평가였거든요. 고등학교보다 더 힘드네. 네. 오히려 차라리 고등학교는 국어가 문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문법 수행평가를 요새는 계속 봐요. 근데 중학교 때 그런 식의 수행평가를 시키더라고요. 중학교가 설마 모든 중학교가 다 그렇게? 네, 그 학교 하나. 그 학교 하나요? 네. 후곡 몇 단지 앞에 위치한 S모 중학교인데. 근데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 그렇게 수행평가하는 아이들이 너무 좋죠. 좋은 건가요? 네, 너무 좋죠. 신일 중입니다. 다른 중학교는 아직 그런 단계는 못 나갔어요. 다른 중학교는 수행평가들이 대부분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쓰시오 라는 학교가 D 중학교가 있었고 뭐 그런 학교들이 좀 있는데 뭔가 뻔해요.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것들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주관식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연습시키는 그 정도의 수행평가지 그런 고차원적인 수행평가는 아직 고등부 수행평가 다시 한번. 고등부 수행평가는 거의 현재 문법에 좀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 차지하나요? GP라고 수행하고 맞아요. 수행이 한 40%. 네, 40, 수행이 40% 정도 네네. 보면 되는. 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또 내신을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수행 능력이 또 아이들마다 또 차이가 있겠네요. 많습니다.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든 수행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험 같은 느낌? 아까 중학교는 글쓰기라면 글쓰기 쪽으로 좀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겠죠? 해 나간다면 고등학교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어떤 전체의 흐름이기도 한데 약간 대학교 때 저희가 항상 보면 쪽지 시험을 보잖아요. 매번 페이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수업을 잘 듣고 있나?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국어와 고등국어. 중등국어는 단순한 암기 네. 형태였다면은 고등국어로 들어올 때는 이제 독해력과 복합적 사고 능력이 네. 중요하다. 네네.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